저 때는 핸드폰 바로 안 줬었던 것 같은데? 나 때는 저렇게 곱게 접어서 안 줬는데? 가족에게 달려갈 시간을 준다고? 나 때는 안 줬는데? 담임예수님, 얼마 전에 12월 26일이었나요? 25일이었나요? KBS에서 사제서품식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죠. 이거 한번 같이 보면서 과연 실제 서품식과 이들이 찍은 서품식이 차이가 있는지, 또 구성은 잘 돼 있는지, 혹은 이 방송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들이 더 있는지 한번 제 경험과 영상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자동 성당이죠. 왼쪽이 정자동 성당이고 요게 교구청입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뭐 들고 가세요? 그 핫팩, 핫팩이요? 네, 아. 그 준비하는데 추울까봐 아, 핫팩 준비. 핫팩을 실제로도 줍니다. 방송이라서 주는 게 아니라 서푼식이 아무래도 겨울이고 그 서푼식의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추워요. 그래서 저희 농담 삼아서 그의 서푼식의 날씨가 그의 서품자들이 얼마나 영적인 덕을 쌓아왔는지 드러내는 지표다라고 농담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엄청나게 추웠던 적도 있고요. 또 엄청나게 따뜻했던 적도 있고, 또 심지어 눈이 엄청나게 내린 적도 있어요. 그때 서푼식 준비 바쁘게 하다가 다 불려나와가지고 눈 치우던 거 생각이 나네요. 통상적으로 이제 실외에서 봉사하는 신학생들이 있고 실내에서 봉사하는 신학생들이 있는데, 실내는 조금 나은 편인데 실외는 이제 이 핫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줍니다. 이거 방송이라서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예. 어떤 신분이세요? 저희 교구 신학생, 저도 서품식 행사 전반적으로 이제 필요한 물품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준비를 다 저희가. 네, 서품식은 일단 원칙적으로 성소국, 교구 성소국과 신학생회가 주축이 돼서 준비를 합니다. 안내팀, 뭐 성가팀, 뭐 전례팀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하는데 뭐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이제 저 부제품 때였나 서제품 때는 원래 이제 표감사하고 막 사람들 줄 세우고 안내하는 걸 신학생들이 다 했었는데 이게 저 사제품 부제품 때는 아마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면 워낙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 표가 도대체 뭐라고, 그 표 없이 와서 막 진상 피는 사람도 있고 멱살 잡는 사람도 있고 진짜 쌍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막 20살, 21살, 22살 먹은 순수한 신학생들이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은 조금 마음의 데미지가 많이 크기 때문에 교구청 직원분들이 도와주시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학생들은 합숙을 하며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들고 계시면 됩니다. 인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 내려드릴 거예요. 여기가 한 쪽이 다 내려지면 저쪽으로 돌아서 가시면 됩니다. 전리에서 좀 중요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가 이 제사의 이 제사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고, 새로 서품 받는 그분들이 또한 이게 하나님께 항상 같이 제사를 봉헌하는 그 모습에서 또 우리가 은총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모습으로서 가장 중심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푼식 전래 연습은 정말 빡세게 합니다. 서푼식 준비가 2박 3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준비하고 그냥 화요일, 수요일 준비하고 목요일 부재서품식, 금요일 사제서품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전래 연습을 정말 빡세게 합니다. 뭐 지금 본당에서 복사단들 데리고 뭐 한 2시간, 3시간 연습해도 막 빡세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2박 3일 동안 하루에 아침 먹고 나와서 저녁 먹고 들어갈 때까지 복사 연습을 해요. 그만큼 복잡한 전래이기도 하고 중요한 전래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저는 교구 복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교구 복사를 써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체험담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겉에서 보잖아요. 옆에서 하는 거. 몇 시간씩 저거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참 복사로 뽑히지 않아서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부님들만 거의 400분에서 500분 가까이 오시고 코로나 시국이 아닐 때 신자분들도 지금 몇천 명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뭐 성체 성사를 준비하는 거, 제병 준비하고 성합 준비하고 성작 준비하고 이것만 해도 이미 어마어마하고 아까 저기 신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되게 중요한 전례고 가톨릭이 통상 전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예식이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틀림이 없어야 되고 신자분들도 오셔서 이제 이 서fun자들을 축하하는과 동시에 이 서fun식 미사의 아름다움과 또 그 안에서 나오는 은총을 다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례, 이 서fun식 전례는 한치도 틀림이 없어야 돼요. 물론 저 서fun마다 제가 좀 틀리긴 했는데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서품 전례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집중될 수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소품식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떨립니다. 아무래도 신학교에서 같이 살던 이렇게 형들이 이제 서품을 받고 또 봉사직에 사제직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님들이 2박 3일 동안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화, 수, 목, 금 3박 4일 동안 이제 계속 준비하고 연습하고 하는 건데 아침 먹고 나와서 저녁 먹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빡세게 준비할 수 있는 건 뭐 박사님들이 나와서 준비하는 시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을 지불해서가 아니라 그거죠. 이 지금 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살아간 선배들에 대한 예우임과 동시에 또 우리랑 같이 살아왔던 형들에 대한 또 그 우정이라고 해야 되나? 정. 이것과 동시에 또 이 나와 함께 공부하던 형들이 이제 신학교를 떠나는 거에 대한 어떤 배움 같은 거죠. 그리고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준비하고 보고 참여하면서 나도 언젠가 저 서품식의 설날을 기대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내적인 것들이 있지 않으면은 사실 요 준비 3박 4일 하는 거 감당 못 해요. 보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보람 없었으면 준비 못 합니다. 이게 뭔가요? 손수건 아닌가요? 사제수품 후보자분들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예식을 받으실 때 우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렇게 우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손수건을 곱게 접고 있습니다. 나 때는 저렇게 곱게 접어서 안 줬는데 저 때 무슨 봉투에다가 넣어서 아직 포장도 안 뜯은 손수건 줬던 것 같은데 손수건을 줍니다. 근데 서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이제 손수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가지고 있으려면 주머니에 넣어야 되거든요. 주머니가 수단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수단 주머니에 저걸 넣으면은 꺼낼 수가 없어요. 장배기를 위해 또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소매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소매에다 넣고 이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빼고 막 이렇게 하기가 조금 그래요. 차라리 이게 수품자들 의자에다 놔주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하는데 어쨌든 저렇게 달인 줄 저는 못 받아봤어요. 이제부터 하나 봐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친구들은 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기 때문에 저게 필요하긴 합니다. 네. 왜 우는지는 잘 모르. 이제 교회법적으로 사제품, 그러니까 서품 전에 이제 피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피정을 이제 8박 9일, 그러니까 날짜를 잘 못 세요 제가. 목요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피정했었어요 사제품 때. 여기가 엄청 추워요. 시흥시에 있는데 제가 지금 시흥시에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8박 9일짜리 피정을 하는데 지도 신부님의 지도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매번 피정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고요. 뭐 매번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대침묵 피정이라는 것과 새 신부가 되려는 이 사람들을 이끌어 주실 원로 신부님들이 많이 이 피정 진행을 하십니다. 머물고 있는 한 수녀의 피정의 집입니다. 정말 이 새 신부님들은 큰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침묵 피정이고 아마 교구 쪽에서 이제 방송국에 요청을 해서 피정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분명 요청했겠지만 저렇게 카메라가 있고 막 이렇게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뭐 피정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 오고 가는 것 자체가 이 피정에 어마어마한 분심을 주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거는 KBS 방송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번 새 신부님들은 엄청난 희생을 하셨다. 이번 새 신부님들 피정 내용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뒷줄에 자리 잡은 노 신부님. 지난 8해 동안 지도 신부로서 14명의 사제 후보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다들 조용하시고. 네. 열흘 동안 그 침묵을 지키는 묵상하도록 대침묵이에요. 이제 저
신부님께서 수원교구 원로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저 예전에 수원 하도동 제 고향 성당 신학생일 때 그 하도동에 있는 수원 대리구청에 계셨던 신부님인데 되게 동네 할아버지 같은 그런 인자한 소박한 모습으로 늘 동네 산책하시는 걸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열흘 동안 대침묵으로 피정을 하는데 정말 진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열흘 동안. 제가 부제품 때도 열흘 피정을 했었고 이제 대학원 1학년 때는 한 달 피정을 하거든요. 한 달 동안 대침묵 피정하는 거 했었는데도 와, 이 사제품 열흘 피정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면이 혼란스러워요. 와, 저 열흘 동안 온갖 생각, 온갖 잡념들이 저를 이제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 사제품 피정이 더 산만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너무 컸고, 왜냐면 10년 동안 준비해온 거니까. 기대감도 너무 컸고, 걱정도 너무 컸고, 밖에 준비는 잘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막 들고, 그래서, 뭐, 그때 지도해준 신부님께서 좀 저희를 잘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좀 모자란 사람들은 계속 혼란한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뭐, 근데 그 혼란함조차도 저는 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을 잘 보냈던 기억이 나고, 그 간식을 또 많이. 그래서 아무튼 제 신부님들도 잘 피정을 보내셨겠죠? 드디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네요. 안녕하세요. 어땠습니까? 지난 9일 동안 어떤 걸 느끼셨나요? 먼저 계속 제 안에 질문이 있었던 게 내가 과연 합당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 합당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뽑아주셔서 우리가 가는 것이 합당하게 사람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거 중심으로 묵상했던 게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이 얘기하신 게 사실 정답이에요. 많은 신학생들과 또 뭐 예비 신학생들, 성소자들이 저 생각을 하는데 나는 과연 합당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 신부님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합당해서 사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제로 불림받았으니까 사제가 되는 거고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건 열심히 살면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살면 그때 나는 사제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느님이 뽑으신 거에 의문을 품으면서 내 안에 자격을 의심하면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신부 돼가지고 후배들 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보도록 하죠. 머물던 자리를 깨끗이 치우며 마음에 남아있던 상념들도 닦아냅니다. 청소하고 나왔나? 나 청소 안 하고 나왔던 것 같은데.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였나? 아무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였다면 저 시설 관리하시는 저 아마 수녀님들이었던 것 같은데 수녀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립니다. 신부가 되면 2년에 한 번씩 발령을 받기 때문에 진짜 보따리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이 나레이션을 잘 들어보시면 2년에 한 번 인사이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인사이동에 대해서 늘 얘기하듯이 인사이동엔 통상적으로 정해진 게 있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저만 봐도 첫 번째 문당에서 1년 만에 떠났고 그리고 지금 뭐 주인 신부님이랑 가끔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주인 신부님 예전 경험으로는 한 달 만에 떠났던 보좌도 있다고. 아무튼 인사이동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사제는 자칫 잘못하면 신자들이 그냥 이렇게 떠받든다고 그럴까? 이러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좀 교만해질 수 있는, 도도해질 수 있는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되게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저거를 항상 잘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맞는 길을 선택하고 맞는 판단을 내렸는가를 계속 끊임없이 성찰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이겠죠? 항상 이 신부라는 존재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사람들은 진짜 웬만해서는 항상 사제들을 신부들한테 맞다고 말해요. 틀려도 혹은 좀 안 좋은 선택을 골라도 맞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만 계속 들으면은 정말 이제 바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올바른 통찰과 또 내적인 성찰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모든 게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맞다 그래도 항상 틀렸다고 생각해. 시부님 그렇게 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해도 다시 생각해. 아닌 것 같은데. 시부님 뭐 이번에 너무 괜찮게 잘 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적으로 좀 많이 힘든 타입인데 뭐 저 시부님이 말씀하신 게 맞죠. 항상 떠받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맞다고 그것이 옳다고 말해주는 목소리들이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에 사제는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성찰을 통해서 계속 내 안에 무언가를 계속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별거 아닌 존재다라는 걸 알게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늘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들리는 이야기들에 너무 이야기들만 듣다 보니까 바보가 된 신부님들 많아요. 뭐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분은 없겠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보 된 신부님이에요. 후보자들 9일 만에 휴대폰을 되찾았습니다. 뭐가 가장 하고 싶을까요? 저 때는 핸드폰 바로 안 줬었던 것 같은데? 줬었나? 청소국 가서 줬던 것 같은데? 아니 뭐 이거 가지고 불만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축구네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축구를 굉장히 사실 이거 한동안 좀 화제가 됐습니다. 요 세신님이 그 축구 동영상 보는 거 다큐에 나온 거 되게 화제가 됐고 저도 어저께 카톡 보내줬어요. 좀 우리 교구에 스타가 나왔다고.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같이 축구도 했었고. 근데 이건 좀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놀랍긴 하네요. 이 사제품 피정을 끝나고 나와서 버스에 타서 처음으로 보는 게 축구 경기 그 하이라이트라는 거. 되게 축구 좋아하는 친구라는 거고. 아무튼 이제 좀 긴장감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저 때 핸드폰 바꿔서 뭐 부모님께도 연락드리고요. 이것저것 준비 사항들이 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락을 다 받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입장표를 좀 개인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 때 가서 연락을 좀 드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